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진행을 맡은 주동원입니다. 허공에 손을 대면 스크린이 펼쳐지는 기술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투명한 벽을 이용해 만든 양면 터치 스크린인데요. 손을 대면 화면에서 진동은 물론 소리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스크린의 변신으로서 영화 산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3D 영화처럼 전용 안경을 쓰지 않아도 영화 상영관의 좌우의 벽면까지 화면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스크린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습니다. 헐리우드 시장의 기술 수출 기대를 부풀리게 하고 있는 창조 경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3D 안경 없이도 입체적인 영화 관람이 가능하고 투명한 유리벽의 양면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이제는 발전하는 기술과 더불어 스크린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시각적인 것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스크린의 창조 경제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영화를 많이 관람한다는 대한민국. 이제 영화관은 매일 수천 명의 관람객이 드나들 만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관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경험을 하기 위해 멀리서 온 손님도 있습니다. 저희도 먼데도 여기까지 온 게 여기 굉장히 특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많다고 해서 보러 일부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화관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상영이 시작되면 곧이어 신기한 영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상영관의 전면뿐만 아니라 벽면도 스크린으로 변신한 것인데요. 3D 안경 없이도 영상에 대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다면 상영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영화는 딱 정면만 보고 있어서 약간 TV를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3면에서 영상이 나오니까 제 시야각도 넓어지는 것 같고 우와 막 좀 되게 신기하고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상영관의 짜투리 벽면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신한 겁니다. 옆면에 보시면 총 벽면에 한쪽에 6대씩 해서 양쪽에 1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대의 프로젝터로 같은 영상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크린X 기술의 핵심입니다. 더 X는 세대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양 옆에 270도 화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실제로 이 영화관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다면 상영 시스템은 세계 최초일 뿐 아니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X 기술은 관객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몰입감 있는 감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 기술이 영화에 접목이 돼 있어서 영화 제작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술이 활용이 된다면 광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이 회사는 다면 상영 시스템을 상용화한 곳입니다. 단순히 시스템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제대로 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편입니다. 외부에서도 여러 차례 되게 시사들도 많이 진행했었고 좋은 반응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화 산업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이제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같은 스크린X 같은 특별관 같은 기술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영화를 바라보는 또 관람하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시장을 계속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비추는 스크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크린이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터치 제품들에 활용이 되면서 스크린 자체에 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 양면 터치 스크린이 개발됐습니다.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 허공에 손을 대자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인을 열광시켰던 유명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바로 이곳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도 실현됐습니다. 상상 속 투명 스크린 위에 그림을 그리는 두 명의 학생. 짠해요. 이거 짱이다. 신기하다. 반대편이 보이는 투명한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기는데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양면에서 터치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되게 상상으로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유리를 이용한 이 투명 터치 스크린은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일종의 이제 투명한 유리벽 내지는 유리창인데 일반적인 디스플레이하고는 다르게 이거 자체가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촉감을 만들어내서 양쪽에서 마치 이제 사람이 유리창을 통해서 어떤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로 손을 스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리와 진동까지 느낄 수 있는 이 투명 터치 스크린은 이미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를 주목시킨 겁니다. 이 소리는 실제로 이 화면 자체에서 나는 겁니다. 위쪽에 이게 서피스 트랜스듀서인데 이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고 이 진동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서 바로 진동이 울리고 이게 사람 귀에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터치를 하면 동시에 또 어떤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진동을 통해서. 연구진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투명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실하고 이렇게 엉겨 붙는 거야? 네, 그림을 그리면 어느 정도 거리 이하에 있는 실과 실 사이를 선과 선 사이를. 기존의 스크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시킨 놀라운 기술. 이제 곧 세계 시장을 호령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서 좀 혁신적인 어떤 개념을 제안한 건데 이거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어떤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를 막론하고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새로운 매체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탄생시키는 기술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오늘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미래를 힘차게 이끌고 있습니다. 콩 초콜릿이 등장했습니다. 이색적이죠? 맛은 과연 어떠할까요? 파주 특산품인 장단콩을 볶은 후에 초콜릿을 덧입힌 아이디어 식품인데요. 임진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게 상품화됐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한 보육계층에게 장단콩 초콜릿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 사례를 발표한 공재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자리한 임진각. 민족 대립의 슬픔이 아로새겨진 이곳에 언젠가부터 달콤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초콜릿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초콜릿에는 일반 초콜릿과 비교할 수 없는 비밀 병기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파주의 특산물 장단콩인데요.
초콜릿에 장단콩을 넣어 만드는 이 특별한 제품은 직접 만들고 포장해 갈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샤머니까 기분이 좋고요. 초콜릿 이제 체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 장단콩 초콜릿이라는 이색 상품 개발로 많은 이들에게 달달한 행복을 전하고 있는 오늘의 창조 경제인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파주시에 자리한 한 식품 공장. 이곳에서 장단콩 초콜릿의 어머니 공지혜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단콩 초콜릿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장단콩이라는 파주의 특산물인 장단콩을 가지고 초콜릿을 가공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장단콩은 우리나라 토종 재배 1호 콩이자 임금님이 드시던 콩으로도 유명한데요. 고소한 맛이 일품인 파주의 명물 장단콩에 초콜릿을 더딥혀 개발한 장단콩 초콜릿. 아몬드나 땅콩이 아닌 콩으로 초콜릿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도 문화관광 해설사로 2004년도부터 파주의 임진각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임진각에는 연간 관광객이, 그러니까 파주에는 연간 관광객이 약 1,000만 명 가까이가 옵니다. 근데 파주를 대표하고 상징할 만한 관광 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가 2008년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콩으로 초콜릿하고 이렇게 버무린, 지금 저희 장단콩 초코볼하고는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런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우리 파주에도 특산물인 장단콩이 있는데 그 콩에다 초콜릿을 한번 입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막연히 들여서 그냥 무작정 그 호주 배낭여행 갔다가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제품 개발을 하게 됐어요. 암투병이라는 생사의 고비에서도 아이디어를 놓지 않고 노력한 결과 창조적 제품을 탄생시킨 공지혜 대표.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듯한데요. 벽면 가득한 상장들이 긴 노력의 시간들을 증명해 줍니다. 최근에는 장단콩 초콜릿 체험 프로그램으로 창조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임진각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단콩 초콜릿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임진각이라는 곳이 이제 뭐 한국 전쟁에 그 전쟁 유산도도 남아 있어요. 뭐 자유의 달이라든가 지하 벙커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형물을 그 초콜릿 몰드에다 이렇게 다 새겨서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몰드로 만들어서 그거 초콜릿을 만들고. 오늘은 파주의 문산여고와 문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단콩 초콜릿 체험장을 차렸는데요. 파주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은 장단콩을 이곳의 방문객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추억을 선사하는 임진각 대표 체험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공지혜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가 제품 개발을 넘어 관광산업으로까지 영향력을 주게 된 것인데요. 부드러운 초콜릿의 촉감과 고소한 장단콩의 조합, 그리고 관광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타산업으로의 진입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단콩 초콜릿. 농도 맞춰가지고 주문받은 상품을 최상의 제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지혜 대표는 오늘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서로 막 응집돼가지고. 허나 처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라는데요. 처음 매출이 2009년도에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요만한 게 이만해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매출이 뭐 5천만 원, 7천만 원. 그러니까 요만큼 한 발 이렇게 이제 거북이처럼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훨씬 더 도전하게 되고 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제가 진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면 오히려 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위촉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과 창업을 도울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공지혜 대표는 농촌 경영 분야 전문가 멘토로 선정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정말 대단히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전문 멘토로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콩처럼 작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커다란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공지혜 대표. 그렇다면 그녀가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창조경제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장단콩 초콜릿을 보면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에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콩에다가 초콜릿을 입힐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또 막상 입혀놓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 라고 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건 물론 거창할 수도 있지만 요만한 작은 것 하나도 창조할 수 있고 그게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인 것 같아요. 요즈마 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1990년대 초반에 민간 합작으로 만든 펀드인데요. 첨단 벤처 생태계를 이끌어왔습니다. 요즈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혁신, 창의, 독창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자본과 담보력은 취약하지만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펀드가 등장했습니다. 창조경제의 롤 모델로도 일컬어지는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펀드입니다. 이스라엘을 벤처의 천국으로 만든 요즈마 펀드를 취재했습니다. 창의, 독창, 창업의 뜻을 가진 요즈마.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요즈마 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950명당 1개의 벤처기업이 있고 이 벤처기업이 전체 수출의 절반과 전체 일자리의 10%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었는데요. 창조경제의 롤 모델, 글로벌 벤처기업의 요람 요즈마 펀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정부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이 펀드는 1990년대 초 자본이나 담보 능력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벤처 캐피털입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보다 경험 많은 민간 투자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로 경쟁시켜 수익률을 극대화한 뒤 이를 더 많은 신생기업에 재투자하게 했다는 점인데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가 위험 부담을 함께 지고 세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털 규모는 10년 사이 60배 가까이 커졌고 이스라엘은 역동적인 창업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수도권의 대표적인 테크노밸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웬일인지 이곳에 요즈마 펀드의 창시자인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경기도형 요즈마 펀드를 추진하기에 앞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실무를 협의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스라엘을 벤처 천국으로 만든 그이기에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The strengths, look, we have the experience of the last 20 years. As a fund of funds at the beginning, we created other funds together with global partners. After that, we started to invest directly in companies, in Israeli companies. We take some of them public in the US markets. We succeeded to merge other companies that we invested in with big American companies and European ones. And we are very well connected and networked in the Israeli venture system and also very globally, especially with US and Europe. 기존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를 운영해온 경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요즈마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즈마 펀드처럼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해 더 큰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건데요. To try and partnering with global good funds or good private equity funds, and also to find the best local people to manage together with the foreign, the local funds. With our experience, as we did in the past, and with our network, we can help you to do it. But that's, the initiative should be your initiative. It's either the Korean government or Gyeonggi province. If they want to take the initiative and do it, I think we can help. 경기도의 한 LCD 장비 제조업체. 지난 2004년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이지만 이 회사도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오다메이드형 장비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성장 부분을 좀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투자 유치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유동자금으로 사용을 해서 그 유동자금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한창 회사가 성장하려는 시점에 중소기업 지원 펀드의 투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 회사.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고 건실하게 커나가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가기에는 이제 유동성 자금에 대한 확보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제 혜택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R&D에 대한 비용이 그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좀 격차를 둬서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상의 어려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한국판 요즈마 펀드인 성장사다리 펀드가 출범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펀드인데요. 성장사다리 펀드에서는 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창업자, 벤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 자금 문제를 지금처럼 은행의 용재 형태가 아닌 그들과 펀드가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는 모험적 자본 투자 형태로 그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크게 성장을 해서 그들이 한국 창조 경제의 큰 대들목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게 배경입니다. 정책금융의 모험적 자본 투자.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고 전문 운용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액은 매년 6천억 원에서 6,500억 원씩 총 1조 8,500억 원.
모펀드인 성장사다리 펀드 아래에 창업 단계인 스타트업, 성장 단계인 지식재산권, 회수 단계인 재기지원 펀드가 단계별로 다양하게 운용됩니다.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는 주로 창업 위주의 펀드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은 이스라엘과 경제 과정이 좀 다르게 우리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큰 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과 중견기업까지를 살리는 그런 펀드까지를 구성해가지고 단순히 요즈마 펀드의 장점을 수합해서 이스라엘에 맞는 창업뿐만 아니라 중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까지를 아울러서 중견 중소기업도 크게 성장해야지 한국이 잘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아우르는 펀드를 우리가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요즈마 펀드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업 성장 생태계. 이는 탄생과 성장, 도약과 재투자, 그리고 재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기술과 창의력으로 글로벌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현장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창조 경제의 실제 사례, 그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